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법의 학교 적용 사례를 다양한 일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은 무엇인가요? 선행교육이란 교육 관련 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의미합니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는 학교 수업 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 목적에 어긋나며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발령을 받아 학교에 첫 출근을 하게 된 방글의 선생님입니다. 과연 방글의 선생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방글의 선생님의 학교 생활 모습을 함께 보면서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교가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사례편. 방글의 선생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도 규칙이 있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방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나 방글에 멋진 교직 생활 시작할 거야. 아자! 장근호 선생님, 그 학년협의회 있는 거 알고 있죠? 연구실에서 만나요. 네, 부장님. 곧 학년 연구실로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좀 쉬었다가 10분 뒤에 봐요. 자, 우리 이제 방글의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같이 3학년 1학기 교육과정 관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학기 시작이니까 그 우리 학년 처음 만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그 자기소개도 하고 친교 활동도 일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의견은 없나요? 그 방글의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그 다음 주에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제가 교생 실습 때 오늘 국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읽어줄 책은 동화책이에요. 여기 집중해 주세요. 자, 제목 읽어볼 사람.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읽어볼까? 그래요. 민주가 읽어볼까요? 놀이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러면 다음은 누가 읽어볼까? 홍지혁. 놀이터로 요즘 초등학교 1학년들은 한글을 다 알고 입학하는 게 아니었나? 대부분 알고 들어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나도 울고 싶다. 그래서 저는 먼저 3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 그런 일이 있었구만. 이거 방글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더 성장하겠어. 맞아요. 다음 주 주간학습 계획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3학년 성취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3학년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교과진도 운영 계획도 대략적으로 정해봅시다.
제목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3학년 정도 되니까 뭐 제목 이런 거는 그냥 부담 없이 말해도 돼요. 맞아요. 아 좋아요. 그 방그래 선생님, 그럼 다음 주에 하고 싶은 수업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3학년 첫 국어 시간에 3, 4학년군 국어과 성취 기준에 관련해서 동화책을 선정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아유 아주 좋아요. 어? 그리고 이번에는 그 3학년 학생들이니까 책 제목을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아이, 부장님도 참. 방그래 선생님, 그 책 읽기 수업 잘했어요? 네, 덕분에 너무 재밌는 수업이었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방그래 선생님. 나도 수업에 앞서 함께 3학년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교과 진도 운영 계획과 주간 학습 계획을 세우니 그 우리 반 학생들에게 3학년 수준의 적절한 좋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게 다 방그래 선생님이 교생 시절 겪었던 이야기를 해줘서 그래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부장님. 저도 이번 경험을 계기로 교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토대로 수업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됐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에피소드 리뷰 1. 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례편. 방그래 선생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도 규칙이 있다고요? 방그래 선생님의 첫 학교 생활을 함께 보았습니다. 방그래 선생님은 왜 다음 주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주저했었나요? 방그래 선생님은 교생 시절 1학년 학생들은 모두가 한글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성취 기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해 난감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그래 선생님의 교생 시절 경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학년군에 맞는 교과목을 편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는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끝으로 교과 진도 운영 계획과 수업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꼭 확인하여 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 선행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방그래 선생님은 스스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학년군 교과 교육과정에 알맞은 수업을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 보기로 다짐했답니다. 2. 평가 계획 및 운영 사례편. 방그래 선생님, 재미있는 문제가 좋은 평가 문항일까요? 자, 여러분, 선생님 봐주세요. 오늘 수학 시간에는 수행평가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번에 선생님이 미리 말해놨으니까 모두 알고 있죠? 네. 우리 반 친구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알아야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대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모두 이름 먼저 써야 돼요. 알겠죠? 이름 안 쓰면 빵점이야, 빵점. 천천히 해요. 검사도 해보고. 저 선생님, 네, 민주. 여기 4번 문제 저희 안 배운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한번 도전해봐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름 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한테 수행평가지를 모두 내면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민주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 그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어쩌지?
방금 선생님. 네. 아유, 이 사람 요새 열심히 수업하느라 피곤했구만. 우리 평가문항 만들어 온 거 같이 공유하고 피드백 하기로 했잖아요. 예, 제가 요새 좀 아유, 괜찮아요. 원래 첫 발령받고 담임하면 매일매일 피곤해. 나도 저녁 동안 먹고 잠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방그레 선생님이 만든 수행평가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아, 이거 문항이 참신하고 성취 기준에도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그레 선생님 이거 4번 문항은 무슨 내용이에요? 아, 4번 문항은 보너스 문항처럼 뭔가 재밌는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부장님 이런 거 문항에 넣어도 돼요? 저는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수행평가를 빨리 끝낸 친구들에게 별지로 나누어주고 남은 시간에 풀어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 평가라는 게 어찌되었건 일정한 규칙은 있어야 하잖아요. 무엇보다 학습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서 자칫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방그레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네, 그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깜빡 졸고 있을 때에도 제가 엉뚱한 문제를 내서 학부모님의 항의 전화를 받는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아, 평가에도 규칙이 있다. 꼭 기억하자, 방그레. 내가 계획한 평가 문항은 모두 나의 책임이라고. 다들 열심히 내.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평가한다. 이 규칙을 생각하며 평가 문항을 출제해야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았어. 평가가 끝나고 우리 반 아이들이 어디가 부족한지 확인해보고 꼼꼼하게 피드백해주자고, 방그레. 에피소드 리뷰 2. 평가 계획 및 운영 사례 편. 방그레 선생님, 재미있는 문제가 좋은 평가 문항일까요? 이번 이야기에서 의욕에 넘치던 방그레 선생님은 평가를 계획하고 운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점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방그레 선생님은 수행평가 계획 및 운영의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할 뻔했나요? 방그레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수학 성취 기준과 무관한 내용을 수행평가 문항으로 출제하였습니다. 방그레 선생님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교과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교과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학년 협의회를 통해 평가 영역, 요소, 방법, 횟수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을 준수하여 평가 문항을 출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평가의 과정에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방그레 선생님은 평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가는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계획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3. 교내 대회 계획 및 운영 사례 편. 방그레 선생님, 교내 골든벨 대회 어려운 문항 꼭 넣어야 할까요? 방그레 선생님, 잠깐 나와봐요. 부장님, 무슨 일이시죠? 자, 방그레 선생님, 교내 골든벨 대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방그레 선생님의 첫 업무잖아요. 내가 뭐 도울 게 없나 해서요. 아, 감사합니다, 부장님. 일단은 제가 스스로 준비한 뒤에 이 계획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방그레 선생님이 초안 잡으면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요. 퀴즈 내용이랑 전반적인 구성안 짜주면 돼요? 네. 아유, 난 바빠서 그럼 이만. 아니, 여보세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부장님 잘 한번 보시고. 에? 왜? 우선 설명을 해줘야죠.
아, 예. 이거 일단 자료를 넘겨보시면은 제가 2주 동안 틈틈이 구성해본 교내 골든벨 퀴즈 내용이 담겨 있고요. 3, 4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데니까 이 단계가 진행될수록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아서 긴장감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문항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볼까요? 부장님, 이 문제는 4학년 내용인데요. 그 3, 4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니까 4학년 내용을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미리 안내하지 않고 방글의 선생님에게 부탁했군요. 미안하네요. 교내 대회를 운영할 때 특정 학년에만 해당하는 대회가 아니면 최저학년 수준으로 문항을 구성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3학년에게는 너무 불리하고 4학년에게는 유리해지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학생들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행학습을 하게 될 테니 결국 교내 대회가 선행학습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아, 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만약 이걸 고려하지 않고 골든벨 대회를 실시했다면 자, 이제 최후의 2인 남았습니다. 3학년 김열심 학생과 4학년 나아라 학생. 이번 문제 잘 듣고 적어주세요. 지역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거나 관리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거 엄청 쉽네. 나 이거 알지? 정답은 공공기관. 이거 난 안 배웠는데? 모르는데? 두 학생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그 내용은 3학년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요. 부장님, 이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 완전 큰일 날 뻔했네요. 얼른 문제를 고쳐보겠습니다. 역시 방글의 선생님. 모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줘서 고마워요. 저랑 같이 수정해요. 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리뷰 3. 교내 대회 계획 및 운영 사례편. 방글의 선생님, 교내 골든벨 대회. 어려운 문항 꼭 넣어야 할까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방글의 선생님이 교내 골든벨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업무인 만큼 방글의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교내 골든벨 대회를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공들여 준비한 교내 대회 계획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글의 선생님은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골든벨 대회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3학년이 배우지 않은 4학년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퀴즈에 넣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학년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퀴즈를 맞추기 위해 선행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방글의 선생님은 오부장 선생님 및 동료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참가자의 최저학년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를 계획 및 운영해야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방글의 선생님처럼 열심히 준비한 교내 대회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교내 대회 담당자는 참가자의 최저학년을 확인하고 최저학년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를 계획해야 하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내 대회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교내 대회의 여러 활동들은 학년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계획한 교내 대회가 선행학습을 유발하지는 않을지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글의 선생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내 골든벨 대회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4.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편. 방글의 선생님, 교회 수상 실적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겠다고요? 여러분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 민주야 가야 되지. 축구 연습 몇 시지? 네, 선생님. 2시예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 오늘도 어머님이 데리러 오시고? 엄마가 데리러 오신대요. 요즘 어때? 축구하는 건 재밌어? 네, 선생님. 저는 축구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재밌어요. 그래 다행이네.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들어가. 네 안녕하세요 민주 어머니. 잘 지내셨죠? 아유 어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민주가 축구 정말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가 있네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 수상 관련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검토한 다음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왜요? 어?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요 부장님. 이 반응 때문에 그 놀리는 재미가 있다니까. 뿌듯해. 아유. 아 부장님 제가 그 학부모님이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방금. 그래요. 그 아주 잘 통화하더라. 맞아, 통화해요. 아 부장님 잠시만요. 왜요? 뭔데요? 잠시만요. 뭔데? 그니까 저희 반에 그 축구 선수 하나 있잖아요. 왜 그 민주라고. 민주. 그 민주가 왜요? 아니 민주가 이번에 축구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는데요. 민주 어머님께서 이거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달라고 하셔서요. 일단은 제가 관련 규정을 좀 찾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학생의 교회 대회 수상 실적을 학생부에 넣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민주가 열심히 노력한 거는 분명 칭찬할 만한 일인데요. 교회 수상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면은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야, 우리 방 선생님 많이 발전하셨네요. 성장했어. 자, 그 열심히 노력한 학생을 칭찬해 주려는 좋은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현행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보면 그 수상 경력은 교내에서 수상한 상에 대해서만 기록할 수 있어요. 그 민주가 받은 최우수 선수상은 교회 수상 실적이잖아요. 교내 실적이 아니니까 그 기록해서는 안 되죠. 역시 그런 규정이 있었네요. 교회 수상 실적을 기록하면 안 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민주 어머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해 드리려고요. 그것도 방 선생님 생각이 맞아요. 그 큰 영어 시험이나 한자 자격 검정 시험 등을 포함한 각종 교회 수상 실적은 선행학습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어려운 일을 착착 해결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항상 부장님께서 잘 알려주셔서 제가 실수 없이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것까지 알고 있다니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군요. 아유, 고생해요. 네, 어머니.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리뷰 4. 학교생활기록부 작성편. 방글의 선생님, 교회 수상 실적을 적겠다고요? 이번 이야기에서 방글의 선생님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글의 선생님은 열심히 노력한 민주를 칭찬해 주려는 마음에 민주의 교회 수상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교회 수상 실적을 기록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영어 시험이나 한자 자격 검정 시험 등의 각종 교회 대회는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은 부득이 선행학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부 활동 및 교회 수상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방글의 선생님은 오 부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생활기록부에 외부 수상 실적을 기록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방글의 선생님도 헷갈리는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거 각종 공인 어학시험 참여 여부와 성적, 수상 실적, 교과, 비교과 관련 교회 대회 참여 여부와 성적, 수상 실적,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여부와 성적 등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 생활기록부의 어떤 항목에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방글의 선생님은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및 동료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5. 방과 후 학교 운영편. 방글의 선생님, 학교 업무를 잘 모르는 신규 교사를 만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방과후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수업 계획서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좋겠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과후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 학교가 교육청 지정 최우수 방과 후 학교 운영교에 선정되기도 했고 아무튼 이근방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훌륭한 학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교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저는 이만 회의가 있어서 회의 끝나고 검토해 볼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방글 선생님 퇴근 안 해요? 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저도 이제 막 정리하고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아유 그래요. 일찍 들어가고 내일 봐요. 선생님이 푹 쉬어야 애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네, 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교사의 건강관리도 수업 중입니다. 부장님의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 부장님, 뭐가 또 기분이 찜찜한 게 있는데 함께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방 선생님의 고민이라면 무엇이든 해결해 드려야죠. 방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고민이십니까? 이번에 나신규 선생님이 주신 방과 후 학교 수업 계획서인데 다른 수업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1, 2학년 대상의 방과 후 학교 영어 교실이 약간 고민입니다. 관련 공문을 찾아보니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상 영어 교과는 3학년부터 학습하게 되어 있지만 방과 후 학교의 경우에는 1, 2학년을 대상으로도 가르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네 맞아요. 선생님 아주 잘 차리셨네요. 그런데 뭐가 고민스러운 거죠? 1,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영어 교실을 운영할 수는 있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고민이에요. 수업 계획서에 보면 매 시간 받아쓰기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 2학년이 영어를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1, 2학년 대상으로 영어 쓰기를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이게 선행교육이 될 것 같거든요. 야 우리 방 선생님 이제 진짜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그 선생님의 생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1,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영어 교실을 운영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놀이, 활동, 음성 언어 중심의 수업만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쓰기를 가르치고 직접 써보게 하는 것은 선행 교육에 해당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받아쓰기를 보고 그 결과를 전체 학생에게 공개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러면 학생들 간의 경쟁이 과열돼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이 해서는 안 되는 수업 내용이었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고민 없이 불가합니다. 역시 부장님은 저의 해결사세요. 덕분에 고민이 또 해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방 선생님 스스로 해결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오 부장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옵니다.
선생님,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퇴근 후에 선약이 있어서 회의 끝나는 걸 못 기다리고 먼저 퇴근했네요. 아니에요.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나서 오히려 나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제가 더 미안할 뻔했어요. 그래도 제 일인데 어제 늦게까지 검토하고 퇴근하셨다고 아침에 오 부장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아니에요. 선배 교사로서 후배 교사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건 그렇고 어제 제가 계획서를 검토해봤는데 1, 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 교실에서 약간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저는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벌써 부장님께 보내드렸는데 큰일이네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부장님한테 연락을 드려봐야겠네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려야 하죠? 1, 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 교실의 경우에 놀이, 활동, 음성 언어 중심의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어제 계획서에는 영어 쓰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받아쓰기 시험도 보고. 이거는 선행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방글 선생이 많이 성장했구나. 에피소드 리뷰 5. 방과 후 학교 운영편. 방글의 선생님, 학교 업무를 잘 모르는 신규 교사를 만나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방글의 선생님은 방과 후 업무를 담당하게 된 나신규 선생님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었는데요. 1, 2학년 대상의 방과 후 학교 영어 교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수업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1, 2학년 대상 방과 후 학교 영어 교실의 경우 놀이, 활동, 음성 언어 중심의 수업만 가능하지만 방과 후 선생님이 제출하신 수업 계획서에는 영어 쓰기와 받아쓰기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교육과정에 앞서서 수업을 편성 및 운영하는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나신규 선생님과 같은 실수를 피하려면 방과 후 학교 운영 시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때에는 우선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을 대상으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예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이 제출한 수업 운영 계획서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모니터링과 설문 등을 통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 수업 내용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평가나 학생 선발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신규 선생님은 방글의 선생님 덕분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무리 및 평가. 방글의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Q&A 1. 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점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학년에 맞는 교과목을 편성하였는가? 교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는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교과 진도 운영 계획과 실제 수업 내용이 일치하였는가? 2. 평가 계획 및 운영 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점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교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과별 평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였는가? 학년 협의회를 통해 평가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 비율 등을 결정하였는가?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을 준수하여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는가? 3. 교내 대회 계획 및 운영 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점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최저학년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를 계획하였는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내 대회 계획을 안내하였는가? 학년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의 활동을 구성하였는가?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였는가? 4.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록하면 안 되는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각종 공인 어학시험 참여 여부와 성적, 수상 실적, 교과, 비교과 관련 교회 대회 참여 여부와 성적, 수상 실적, 교회 기관, 단체 등에서 수상한 교회상,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여부와 성적. 5. 방과 후 학교 운영 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점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을 대상으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예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는가?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이 제출한 수업 운영 계획서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검토하였는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설문 등을 통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 점검하였는가? 방과 후 학교의 수업 내용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평가나 학생 선발 자료로 사용되지는 않았는가?